절대전략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요,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윤재영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방향성이 전환될까입니다. 방향성이 전환될까? 물음표를 달아주셨네요. 네, 네,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오늘 장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한국 시장은 개인과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를 보이며 혼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3,300억 가량, 외국인은 3,900억 가량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 하락 시작했던 코스피는 장중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 5.37포인트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는 전일 있었던 기준금리 인상,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테러와 같이 현재 불안 요소의 확대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방향성이 전환될까 물음표를 단 이유가 긍정적인 점이 보여서입니다. 전일 미 증시는 하락 마감했으나 한국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미 증시는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반면 한국은 지난주 급락 구간을 경험, 단기적인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 한국 증시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렇게 지수 하단을 지지하면서 이제 좀 방향성이 전환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러면 현금화했던 자금을 조금은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고민해봐도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과의 디커플링 우리가 먼저 좀 조정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도 함께 좀 담아주신 한마디였네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장 체크 체크 포인트, 포인트로 첫 네. 번째로 외국인 개인 이탈에 따르는 시장의 혼조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앞서서 아까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잭슨홀 미팅,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테러 등 불안 요소의 확대 속에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도 이어지고 외국인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며 코스피는 하락과 상승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매수세로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기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제가 체크 포인트로 하나 집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대형주의 약세, 중소형주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금일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승 종목은 586, 824 종목으로 절반 이상의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시가총액 탑10의 종목의 대부분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대형주의 주가는 부진할 수밖에 없고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 상황에선 중소형주 종목별 대응 전략이 계속해서 주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소 관련 섹터의 강세가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는데요. 총 사업비 1조 2천억이 넘는 수소 클러스터 사업 발표 및 내달 예정된 현대차의 수소 비전 발표에 따른 기대감으로 전반의 종목들이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수소맨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많이 움직였고 비롯해서 특징적인 종목군들도 좀 알아볼까요? 네, 수소 관련 섹터가 눈에 띄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도 1조 2천억이 넘는 사업을 인천 새만금을 통해서 투자를 할 거라는 발표도 있었고 현대차가 9월 7일 내달 9월 7일 수소 비전 공개 등으로 수소 관련주들이 부각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수급이 많이 몰렸습니다. 평화산업, 모토닉, BNT 등이 10% 이상 뜨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 특징 종목으로는 홍준표 관련 정치 테마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홍준표 대선 후보는 이번 주 첫 지지율이 20% 돌파하며 대선 레이스에 본격 시동을 걸었는데요. 한국선제, 경남스틸 등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NC소프트의 급락이 있었는데요. NC소프트의 올해 최대 기대작인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부진이 이어지며 주가가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증권사들은 일제히 목표 주가를 낮추고 이제 예상 영업이익을 하향하는 모습을 통해 앞으로도 이제 NC소프트는 당분간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NC소프트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주 후반에 상당히 거래도 많이 실렸고 오늘도 결국에는 조금 아쉬운 성적표를 냈는데 좀 더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흐름 읽어주셨네요. 다음 주는 이제 8월이 끝납니다. 그리고 9월로 접어들게 되는데 벌써 9월이 됐네요. 그러면은 한 주 동안에 어떤 일정들 좀 봐야 될까요? 네, 다음 주 증시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잭슨홀 미팅이 28일 한국 시작으로 28일 날 마감이 되고요. 요거를 체크해 주셔야 되고 미국 증시는 8월 31일 소비자 신뢰지수, 9월 1일 미국 석유협회 주간 원유 재고,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가 발표될 예정이라 요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9월 1일 중국, 독일, 프랑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9월 3일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일정상으로는 잭슨홀 미팅 현지 시간으로 27일이니까 오늘 밤 내일쯤에 나오면은 월요일에 좀 봐야 되고 그밖에 미국의 경제 지표라든지 또 9월 달 초에 발표될 글로벌 제조업 지표들 이렇게 점검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세계인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이 카불 테러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추후에 어떻게 좀 전개될 것인가 여기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국제 유가는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WTI가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한 1% 정도의 반등 움직임, 지금도 한 1.6% 정도 오르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다음 주 아프가니스탄은 사실 네.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그쵸, 들거든요. 그쵸. 네. 하지만 뭐 그쪽에서도 이제 음, 국제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음, 추가적인 도발은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음. 만약에 추가적인 도발이 있으면 네. 이제 테러 위협 속에서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음, 경우에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한국과 같은 음, 신흥국에 음, 외국인의 수급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이걸 좀 음, 잘 체크를 해봐야 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추후에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 거고, 그 밖에 다음 주에 체크 포인트가 될 만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이 있다면요. 네, 저는 일단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올 수 있는 건 잭슨홀 미팅이 오늘 어떻게 네. 끝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매파 지역 연은 총재들이 연내 테이퍼링을 일제히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음, 저희가 지난번에 확인했던 FOMC 의사록 내 연내 시행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견된 이벤트라 생각합니다.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지만 하지만 그 발언들을 좀 더 체크해 보시고 이제 투자 시점을 한번 시작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프간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렸고 9월 7일 예정된 현대차 그룹의 하이드로젠 웨이브 테슬라의 뭐 AI 데이가 있었으면 이제 수소차에는 현대차 그룹의 하이드로젠 웨이브가 음, 있는데 요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쏠릴 수 있고 관련주들이 부각받을 수 있습니다. 7, 8월에 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한국 증시의 주도 섹터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밖에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소도 궤를 같이 하는 산업군이기 때문에 부각을 받을 수 있으니 이쪽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봐야 될 세 가지 포인트, 잭슨홀 미팅, 그리고 아프간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그 부분하고 또 수소, 현대차 쪽에서 발표할 수소 관련된 이벤트 세 가지로 압축을 해주셨는데 그럼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절대 전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리오프닝 다시 맞이할 일상에 음, 주목하자로 정해봤습니다. 네. 지금처럼 네, 그러면은, 네, 얘기 이어주세요. 사실 너무 어려운 장입니다. 뭐 미국 장이 올라도 한국 장은 빠지고 뭐 이렇게 좀 예측하기가 좀 힘든 그쵸. 상황인데요. 이렇게 불안 요소들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어쨌든 테이퍼링은 예정돼 있고 또 이 충격이 클 거기 때문에 전 좀 더 안전한 자산에 좀 안전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리오프닝이 그 관련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주요국 백신 완전 접종률이 50%를 돌파했습니다. 유럽 주요국은 70%에 육박하고요. 미국 또한 6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1차 접종률은 50%를 돌파했고 완전 접종률이 27%, 30%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델타 변이 돌파 감염 등
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수는 있지만 치명률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은 이상 리오프닝은 분명히 올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2년간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고 리오프닝 시 보복 소비 등 이렇게 관련주들이 부각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리오프닝 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먼저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잘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한 업종은 화장품, 의류, 음식료품 중에서도 주류 관련 업종을 좀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화장품 꾸미고 이제 주류 관련해서 모임이 좀 활발해지면서 이쪽에서 소비를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윤재영 대리였습니다.